첫 번째 달려보죠. 무용지물 에어매트입니다. 자, 어제 저녁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로 애석하게도 정말 7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분이 돌아가신 건데, 자, 에어매트가 사람이 그곳으로 떨어지면 살 수 있다고 떨어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네, 당시 부천 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였다고 합니다. 호텔 7층 객실에서 여성이 먼저 떨어졌는데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초 뒤에 남성도 곧장 뛰어내렸고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그런데 119 부천 소방서 글씨가 거꾸로 뒤집힌 에어매트 사진이 공유되면서 일각에서 애초에 거꾸로 설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요. 또 이 에어매트가 18년 전인 지난 2006년에 지급이 된 거여서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훨씬 넘겼던 장비인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딱 사람이 뛰어내리고 나서 이 뒤집어지는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소방 관계자는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에어매트 정상적으로 설치는 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모서리 쪽에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에어매트가 사용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가서 왜 잡아주지 않았냐 모서리 같은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잡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인원이 또 부족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모서리를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한 교수가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좀 아주 드문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복면 희롱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 멀리서 누군가가 킥보드를 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얼굴에 웬 복면을 썼네? 자, 가게 바로 앞을 저렇게 딱 와가지고 킥보드를 세우고요. 그냥 갈까요? 자, CCTV 앞으로 와서 헤헤헤헤, 너님 열받지롱, 헤헤헤헤. 자, 너님 손가락 여기나 드세요. 막 하트 하고요. 자, 손가락 욕 했어요. 자, 그런데 다리를 번쩍 또 발차기를 하면서 또 손가락 욕을 하면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척 했어요. 그리고는 후다다다다다 달려서 도망가 버리는데, 이게 밤에 복면이라 이거 좀 공포스럽습니다. 뭐 하는 놈들입니까, 저거? 네, 22일 밤 전북 익산의 한 디자인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은 내용인데, 이 제보자께서는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19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어떤 학생들이 킥보드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꺾이는 코너라서 위험하니까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킥보드 2개를 옮겨서 사무실 앞에다가 딱 길을 막으면서 저런 행동을 그때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복면만 쓰고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이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의심한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또 복면가왕 출신 아니십니까? 그거 좀 노래 부르는 거고요. 맞아요. 뭐 상관은 없지만 2라운드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 네. 자, 그런데 방송이 막 시작되고 나서 제보자님한테 연락이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제보자가 방송 전에 이 학생 사무실 인근에서 검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발견하고 잡았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제보자님이 직접 잡았어요? 네, 물어봤대요. 너 그 조롱한 맞느냐? 그리고 복면 쓴 사람 맞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또 사과를 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킥보드 지금 운전했잖아요. 면허증이 없어요. 이런. 킥보드 같은 경우는 면허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는 뭐 큰 처벌 받는 건 아니고 범칙금 정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행동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이
복면 가방, 이 프로그램에는 복면 쓰고 나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 저렇게 심야에 복면 쓰고 다니는 이거 무섭잖아요. 무섭죠. 어. 근데 이제 그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글쎄요, 뭐 저걸로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사람한테 위협을 간다든지 아니면 절취 같은 걸 한다든지 조금 귀엽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아, 저게 뭘 귀여워. 저 분홍색은 저거는 하여튼 저행적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아, 꼴보기 싫어. 예, 범죄가 아유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100세대 각오하라. 각오하라? 일본 말일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내부 거실 벽면에 구불구불 새빨간 글씨가 내가 여기 있는 100세대에다가 다 레커칠 할 거야. 너네 다 각오하라. 각오해라. 아, 팀장님. 누구한테 협박할 때 말이죠. 맞춤법 틀리게 하면 무섭기는커녕 좀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에 있는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내부에서 거실 벽면이라든지 창문 유리창에 붉은색 라카로 해가지고 낙서한 것을 현장 근로자가 발견해서 신고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써 있는 대로 지금 100세대 각오하라, 라카칠 할 것이다. 저 각오가 각오를 잘못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욕설을 써놓은 거는 사실은 한 세대만 써놨다고 하는데요. 낙서를 발견한 현장 근로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걸 쓴 거를 봐서는 맞춤법이 틀리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니고 혹시 외국인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건설사 측은 재물성계로 경찰에 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부분은 철거도 했고 또 전면 재시공할 거라고 하는데 저거는 형사처벌도 받지만은 민사소송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잡혀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라진 카트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짐을 잔뜩 실은 바구니를 끌고 무인 세탁소에 입장합니다. 자, 선글라스를 쓱 올리더니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죠. 여기 완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분실물을 들었다 놨다. 막 디퓨저에 꽂혀있던 스틱을 뽑아서 몸에다가 휙휙 하면 그래 이건 좀 괜찮아. 자, 아무튼 막 계속 돌아다녀요. 자, 저렇게 톡톡톡톡 화장품을 두드리면서 이번에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카트를 꺼내더니 바구니에 들고 왔던 그 짐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다 저렇게 하나씩 다 지금 얹어놔요. 그러더니 으쌰 바구니에 통째로 카트에 척. 자, 짐 정리를 마친 저 여성 다시 화장품 다시 꺼내서 이쁜 내 얼굴 톡톡톡 하더니 그다음 뭐 할까요? 예, 다시 집어넣고 다 문을 열고 카트를 끌고 떠납니다. 아니 도대체 한 큐에 몇 개를 훔치는 거예요? 자, 마트 저 바구니도 훔친 것 같고 뭐죠? 많이 훔쳤어요. 절도를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21일 날 오후에 부산 해운대역 인근의 어떤 무인 세탁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트 그 바구니를 갖고 온 여성이 있었는데 매장 내에 분실물 살피더니 디퓨저를 갖고 자기 몸에 이제 바르는 모습. 저것도 안 좋습니다. 뭐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일 큰 거는 카트를 밑에 꺼내서 가버리는 모습이에요. 저게 얼마짜리냐면 2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요? 20만 원짜리. 아이고야. 2,000원이 아니고 2,000원도 안 되죠. 매우 비싼 카트를 자기가 훔쳐가 버렸고요. 또 이 사람 누군가 우산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절도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몰라, 뭐 자기가 들고 가기 좀 불편해서 카트에 대한 어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와중에 화장은 왜 할까요? 그래도 화장은 해야 되죠. 여자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뭐 죄송합니다. 범죄를 분석한 입장에서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딴 거는 몰라도 카트는 매우 비싸고요. 저거는 절도죄가 성립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 좀 돌려놔라. 그러면 봐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방송 보시면 빨리 갖다 놓으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남자의 빈틈.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남자친구 문신에 오탈자가 있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남자친구는 여름에도 항상 긴 소매만 입는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더우니까 반소매를 사줘도 남자가 무슨 긴 소매야 라면서 항상 반소매를 긴 소매를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헬스장 데이트를 하다가 민소매를 입은 남자친구의 왼쪽 어깨에 혹시 문신이 있는 걸 대본에 어머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민소매를 입은 남자친구의 왼쪽 어깨에 문신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문신은 올바르게 살자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오탈자가 있었던 거죠. 올이 리을 받침이 아니라 리을 히읗 받침이 잘못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모르는 척하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착하게 살려고 새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깨 뒤쪽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틀린 줄 모르는 눈치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혹시 창피해할까 봐 차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못 본 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님 왜 웃으세요? 아니 문신 좀 잘했으면 좋았을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할게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마장 독립 채널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냥 못 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진짜 남자를 몰라도 너 너무 모른다 얘. 남자란 자고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동물이야. 특히 자기 여자한테 망신당하는 거 제일 치욕적이라규. 은배 오빠 올바르다는 그냥 리을 받침이잖아. 뭐야 무식하게 해봐 한번. 너 조만간 차인다. 정 못 봐주겠으면 그냥 문신이 싫다고 해.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은 솔직히 말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네가 진짜 은배 오빠를 위하는 길이 뭔지 모르겠니? 네 남자가 어디 가서 사람들 웃음거리 되면 좋아?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 당연히. 은배 오빠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지. 하지만 쪽팔려도 여친 앞에서 팔리는 게 낫지. 남들 앞에서 팔려봐라 얘. 너 그거 진짜 치욕적이다. 당장 얘기해. 널 더 예뻐해 줄 거야 X. 자,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문신을 했는데 그 글자가 틀린 거예요. 희자 붙이면 안 되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 뒤에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목욕탕 가게 되면. 그런데 저거를 여자친구가 알려줘서 한 번 창피하지만 고치게 되면은 창피 안 하는데 이걸 안 고치면은 만약에 수영장을 갔다 아니면 뭐 해변 갔을 경우에 이걸 보이면 모든 사람이 웃기 때문에 여자친구로서는 오빠 틀리니까 고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서 한 번 망신하고 말자. 고치세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직도 정말 좀 찐 커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정말 찐 커플이라면 뭐 이 정도 그렇게 흠들지도 않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 이상한 거 많이 고쳐주고 또 저도 많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찐 커플이면 부족한 거를 메꿔줘서 하나가 온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흠을 보여도 되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그렇게 흠 잡히는 거는 싫으니까 빨리 내가 고쳐서 밖에 나가서는 창피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을 히읗 받침이 북한식 표기라는군요. 북한이든 뭐 어디든 간에 잘못된 표기죠. 저라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히읗 받침을 지우든지요. 올에서 옳고 바르게는 가능합니다. 고자를 이렇게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올 다음에 재밌게 이렇게 하고 떡세 해가지고 고 하면 됩니다. 고자를 써주면서 옳고 바르게 하면 괜찮습니다. 히읗을 지우거나 고를 추가하거나 둘 다 같이 하면 또 안 돼요. 또 같이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히읗을 받침을 지우든가 올에서 이거 부위해가지고 고자를 넣어주는 사랑의 표시. 그럼 너무 꼴보기 싫겠다 진짜. 그럼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막 자기 문신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그 신중의 의미를 평생 되새기라고 고자를 적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 생각 우리 가족 여러분. 네, 있죠? 저도 다른 사람이 보면 문법을 모른다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인자님, 그냥 모르는 척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김혜숙님은 말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앤드님도 가까운 사람이 말해줘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